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27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는 이제 뭐 신고가와 다름없는 그런 구간들에 다 올라와 있죠.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라왔나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어제 흐름에 있어서도 상승 자체가 딱히 설명이 되지 않는 거의 관성적 상승을 좀 보여줬다. 장전에 어떤 발표된 지표들만 봐도 1분기 GDP 확정치가 예상보다 더 낮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업 청구상이 예상 수준으로 나왔지만 계속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연속 그 청구상이죠.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무겁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 실제로 이제 장 초반에 밀렸는데 한번 훅 하고 들어 올리더니 계속 좀 받쳐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전체적인 상승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런 의도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는 우리가 미결제 확정에서 어느 정도 매수 매집해서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레포트를 보더라도 지금의 상승이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해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이지, 그렇지 않고 뭐 헤지펀드나 뭐 기관 이런 쪽에서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어떤 흐름을 좀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해프닝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장 초반에 이런 상승을. 그래서 억지로 찾아낸 게 이제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을 다음 연임할 후보를 미리 선정해 가지고 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도시경이었나? 그러니까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아니라고 이제 반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랐으면 밀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이제 어떤 미국 시장에서 어떤 평가에 있어서도 지금의 상승을 딱히 설명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결국은 저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결국 누가 올리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예측이 좀 어렵지 않나. 우리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은 정말 특이한 흐름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찌되었거나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상승을 노리기엔 어렵고, 각, 어, 웬만하면 일봉상의 120평 정도는 눌려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렸죠, 간만에. 다만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내가 조정을 예측하거나 꼭지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거 밀릴 때 개인 투자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의 매수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그건 거고, 그거는 그 매수한 사람들의 몫인 거고, 개인이 많이 매수하니까 조정이 와서 쭉 밀릴 거야라고 예상하기보다는 한 번에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지금 올리는 각도와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마음먹은 어떤 수익률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쌍봉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기다리는 거지, 혹여 이제 매도를 노리더라도 내가 꼭지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이제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순환매, 이 순환매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나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그런 흐름이 나와야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의 상승에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세와 상승 각도가 어마무시하죠. 장 초반에 이제 부진한 지표나 이런 것들 통해서 눌렸으나 말 그대로 30분의 추세도 이탈하지 못하고 나서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이 상승의 흐름에서도 미국 시장도 어제는 중소형주가 부진한데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대형주들이 약간
그러니까 오르긴 오른 종목들이 더 많긴 하지만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이 상승을 좀 주춤하고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결국 지수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신고가 구간에 뭐 다 사실상 다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결국은 120평을 눌려야지 좀 더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때도 못 눌렸고 이때도 못 눌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좀 세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3%의 조정도 안 주더니 결국 위로는 이유도 없이 날려보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오늘 뉴스 중에 하나 특이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 눈에 띄었던 거는, 예전부터 이제 코인베이스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4년 만에 자리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거 보면 말 그대로 웬만큼 종목만 잘 골라놓으면 정말 많이 물렸었거든요. 40%까지 떨어졌으니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미국 시장의 어떤 매력은 그런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느끼고, 한국 시장은 지금 4차기까지 만들어지면서 움직이는데 밀려도 꼬리를 다는 모습이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거워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찌되었거나 이런 구간은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눌렸다가 한 번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패턴 그리고 의도성을 봤을 때는 여기가 끝으로 보이진 않는다 정도. 그러면서 예, 저 구간들이 더 올라갈 때 다음번에는 순환매를 통해서 최소한 코스닥에 829, 900 라인을 올라설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